제가 어제 보여드린 건데 지금 내일 CPI가 제가 이번 주 미국 CPI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예. 미국 CPI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유럽이 중요한 거지 지금 상황에서. 이게 왜냐면 테이퍼링 근거가 돼 버리니까. 미국은 테이퍼링 확정이잖아요. 그죠? 네. 확정인 상황에서 유럽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고 시장이 집중한 상황인데, 일단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이 채널 파동에 대한 모멘텀은 유지 중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유로가 지금 떨어져도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일 그거였죠. 내일 물가가 한 번 더 급등하면 시장은 의심할 거란 말이죠. 야, 너네도 하겠네 라고서. 그럼 달러 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18시에 나오는 유럽 지표를 확인해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우리 연휴 때 수요일에 FMCA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간단하게 좀 정리만 하도록 할게요, 제가. 자, 화면 좀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내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럽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도 있지만 또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 있기도 한데 이 부분은 별로 영향이 없을까요? 그게 사람들이 이제 그 마녀의 날 이러면 멋있잖아요, 단어가. 멋있지 않아요? 그렇게 멋있지는 않고 좀 무섭죠. 무서워요? 마녀라고 하니까 어릴 때도 무서웠는데 마녀의 내마녀의 날이 날 커서도 뭐냐면 이제 무섭네요. 선물 옵션에 대한 만기인데, 예. 이 선물 지수가 있고 현물 지수가 있어요. 예. 평소에는 수치가 달라요. 네. 예, 근데 이 수치가 겹치는 날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잔유동성이 많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잔유동성. 그렇기 때문에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흔드는 방향성을 잇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단어를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위험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게 크게 위험은 없습니다. 저는 옵션 만기라고 해갖고 이제 옵션 트레이더들 하시는 분들은 네. 집중력을 보지만은 일반 증시라든가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크게 영향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예. 자, 일단 FMC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번 FMC는 테이퍼링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죠? 어떤 9개월에 대한 모멘텀을 제시할 것이다, 간접적으로. 이게 끝이에요. 심플하네요. 예, 심플해요. 뭐 별거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새로운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페드에서 사실 공격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시장의 변화를 도모하기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모두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이 갑작스럽게 공격적으로 대응을 한다,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 나오고,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 설사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전 시장의 변화는 크지 않다고 봐요. 아, 직접적으로 언급을 예. 하더라도요. 그렇게 하더라도 시장의 변화는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네. 시장이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이 갑작스럽게 나온다면은 시장이 갑작스러운 변수가 많아지는 거죠. 변동성이 엄청나게 확대돼요. 근데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소 조금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은 어차피 너 그럴 거였잖아,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만약에 금리 인상에 대한 좀 강한 시그널이 나온다면요? 사실 이제 앵커님이 샘플로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은, 네.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시그널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거는 99.9%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무 충격이 강할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왜? 단계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중앙은행은 정책을요 역으로 발생해 버리면 안 돼요. 그 공개 시장이기 때문에 네. 간접적인 언급을 통한다든가 공시화를 통해서 이 사이클에 맞게끔 가야 돼요. 근데 지금 테이퍼링도 안 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거를 언급을 직접적으로 한다는 거는 완전히 시장을 박살내겠다는 소리예요. 중앙에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죠. 연내 테이퍼링을 시사한 것처럼 내년쯤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는. 그 정도는 가능성이 있죠. 네. 예, 그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은 저는 솔직히 다시 말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그거는 네. 금리 관련 발언은. 네. 예, 금리 관련은 나올 수가 없어요, 단계가. 지금 테이퍼링도 아끼고 있는 입장에서 네. 말을 아끼고 있는 입장에서 금리 관련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파월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순서상을 다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네.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네.
중요한 거는 페드가 11월에 이제 공식화를 할 것이다라고서 모두가 집중하는 상황에서 9월 FOMC 회의가 열리잖아요. 근데 원래는 시장에서 예측하던 게 그거였잖아요. 9월에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서 이번 달 월 초까지도 그 가능성이 열렸어요. 사실. 근데 월 초에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20만 명 떴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비농업 고용 지수 논팜 딱 했는데 20만 명 발생하고 야 9월에는 이게 힘들겠네 라고 시장이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11월에 하겠네. 그럼 이번 9월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뭐 간접적인 언급 정도, 이제 시기상 문제, 그리고 어떤 기간에 대한 모멘텀을 예측할 수 있는 문구를 한번 전달하겠다. 근데 이러한 문구 자체가 달러 인덱스라든가 뭐 증시에 큰 변화를 이루겠냐?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은 하되 엄청난 내용이라든가 변화를 기록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게 제 포인트예요. 오히려 페드 회의보다 내일 있을 유럽의 CPI가 더 걱정입니다. 저는. 그 정도예요. 어제 영국 지표가 나왔잖아요. 물가가. 네. 영국 물가가 나왔는데 영국 물가 또 급등했다는 거는 유럽 물가 또 급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걱정입니다. 솔직하게 정말. 저 우리나라 물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걱정이긴 하지만은 유럽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일 만약 물가가 또 급등이 나온다면 사실 달러에 대한 강세 표현을 좀 저지를 해야 돼요. 이제는. 뭔가 유럽에서 한 번 더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차트 한번 내리도록 할게요. 화면. 지금 제가 달러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최근 정말 약간 장세가 이 안개가 낀 듯 좀 불확실성이 좀 짙은 것 같습니다. 여러 좀 짚어봐야 할 이런 지표라든지 이슈들도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기 때문에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도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 쉽다고는 말 못하죠. 쉽다고 말 못하죠. 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가기가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릴 건데 네. 잠시만요. 이게 어떤 차트인가요? 달러 차트입니다. 예. 네, 달러 차트. 저 오늘 달러가 강세가 나오는데 제가 어제 모멘텀을 그린 게 이게 아직도 유지 중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내일은 좀 굉장히 간단하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뭐냐면은 CPI 유럽이 높게 나온다.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온다라는 거는 시장이 의심한다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죠? 시장이 의심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CPI가 예상치만큼 나오거나 오히려 한 단계 떨어지는 상태 나온다면 달러가 그대로 강세가 이어질 조건이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아시겠죠? 앞으로도 강세 조건이 해당이 돼요. 최근 유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그거였죠. 우리 ECB는 PEPP를 일정하게 채권 매입 속도로 조절할 거야. 테이퍼링은 아니야. 그게 끝나면은 APP를 통해서 계속 채권 매입을 하겠다는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추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CPI는 단순히 이제 물가가 또 급등 나오면 니네 이래도 채권 매입할 거야 라는 가능성 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미국 물가는 안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미국 원체 이제 어떤 물가에 대한 컨트롤링이 잘 들어가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유럽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은. 그렇기 때문에 내일 유럽이 변수고 다음 주 페드 회의가 열리더라도 사실 크게 이 FOMC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급변을 이루기는 힘들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FOMC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틀을 바꾸고 변곡이 나오고 이제 변수가 생기는 상황은 드물어요. FOMC 때문에는. 근데 유럽 물가는 변수예요. 지금 상황에서. 달러가 강세가 나가려면 ECB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계속 돈을 뿌릴 거야 라는 정책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게 이 채널링에 대한 조건이에요.
근데 물가가 내일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이게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시장이 의심을 할 거니까. 야, 테이퍼링 해야 되잖아, 너네. 어쩔 수 없잖아. 이해하시겠죠?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볼 때는 달러의 58%에 대한 비중을 갖고 있는 나라가 유럽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로 거래할 때도 어떻게 달러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두 통화 정책에 대한 비교가 정확하게 필요해요. 누가 더 돈을 뿌리고 있는지, 누가 더 앞으로 돈을 안 뿌릴 건지, 이 상대적인 차이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장은 그렇게 드러나요. 어제도 얘기했죠. 캐나다 달러 거래를 하려면 미국과 캐나다 달러, 미국이 기축 통화니까 미국과 캐나다 달러의 통화 정책 비교를 해야 된다. 근데 캐나다와 미국은 지금 현재 출구 전략으로 동일한 방향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에 큰 변화를 이루기가 힘들다. 원달러도 똑같은 거죠. 원달러는 최근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이라는 좀 공격적인 대응, 연내 2번 이기 때문에 더 빨리 나가고 있는 추이예요. 미국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이루는 거죠, 차트가. 그죠? 그러면 이게 비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내일 CPI 18시에 있습니다. 집중하시고 상승을 한다면은 달러에 대한 상승은 유지 모멘텀은 저지될 것이다. 만약에 근데 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추가 급등은 아니다라는 진단이 나왔을 시 달러는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최근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다음 주 있을 지표 다 포함해 갖고 전 내일 지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일 지표가. 증시에 대한 싸움은 27일 날 나오는 이제 미국에 대한 법안 결론치. 그죠? 달러는 내일 이렇게 판단하시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